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번지고 골목마다 물웅덩이가 생겼다. 젖은 길 위로 한 사내의 발걸음이 느리게 울렸다. 그의 이름은 민수. 한때 전국을 쥐던 조직의 보스였지만 지금은 그저 비에 젖은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골목 모퉁이를 돌다 낯선 소리를 들었다. 거친 웃음소리, 여자의 떨림 섞인 목소리. 그만두세요, 제발. 그 말이 귀를 스쳤다. 민수는 무심코 그곳을 향해 걸었다. 양아치 셋이 젊은 여자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아가씨, 이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우리랑 놀자고 나쁜 의도는 없어. 그들의 말에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뭐야, 아저씨? 꺼져. 그만두라고. 잠시의 정적. 이내 싸움이 터졌다. 두 놈이 먼저 달려들었고 민수의 주먹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짧은 순간 세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다. 민수는 젖은 손으로 여인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가요. 그는 그대로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여인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저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수요? 그냥 민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전 지연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짧은 만남이 인생을 바꿨다. 며칠 뒤 민수는 우연히 다시 그녀를 봤다. 작은 골목의 꽃집 앞이었다. 간판엔 지연의 꽃방이라 적혀 있었다. 여기 사시나 봐요. 지연이 놀란 듯 웃었다. 민수 씨. 또 보네요. 인연인가 봐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무서웠지만 덕분에 괜찮았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보기 안 좋았을 뿐이에요. 지연은 꽃 한 송이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죠. 이런 건 받기만 하면 미안한데요. 그럼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꽃집을 찾았다. 처음엔 우연처럼, 나중엔 이유가 생겼다. 그녀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꽃은 참 신기해요. 발표도 또 피어나요. 그래서 강하죠. 민수 씨는 강한 사람 같아요. 글쎄요, 전 오히려 약한 쪽에 속하죠. 약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구하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웃음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싸움과 배신의 연속이었고 그 속엔 따뜻함이란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말보다 눈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감싸는 사람이었다. 민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어느 날 민수는 조직 사무실로 갔다. 오래된 소파에 앉은 부하들이 물었다. 형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만두려고. 네. 이제 끝내자. 나는 여기까진가 보다. 누군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하지만 내 밑에 있을 때처럼 괜히 피 흘리지 마라. 이제부턴 싸움이 아니라 정직한 일을 하며 살아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 말렸다. 형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대신 오래 눌러왔던 마음속에 비가 그쳤다. 그날 이후 민수는 조직을 떠났다. 칼과 피의 세상을 버리고 꽃과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처음엔 놀랐지만 민수의 진심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우리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싸움이죠. 아무 일 없이 사는 싸움.
그들은 결혼했고 작은 단독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민수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넌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라. 세월이 흘러도 민수는 그날의 비를 잊지 않았다. 그날은 누군가를 구한 날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날이었다. 그녀는 내게 강목보다 따뜻했고 싸움보다 단단했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요약했다. 아침 햇살이 포장마차 천막 위에 번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비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붉은 천막 안에서는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서 젊은 사장이 바삐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민호. 한때 사업 실패로 절망했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선 당당한 청년이었다. 그 옆에는 조용히 잔을 닦고 있는 중년의 남자. 그가 바로 민호의 아버지, 민수였다. 아버지, 오늘도 손님 많네요.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 그게 제일 잘 되는 장사야. 역시 아버지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릴 때도 있지. 근데 장사는 욕심내면 망한다. 그건 진리야. 민수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속엔 정성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젊은 날 칼을 쥐던 손이 이젠 국자를 잡고 있었다. 민호의 포장마차는 동네 명물이 되었다. 밤마다 직장인들이 찾아와 술 한잔 기울이며 하루를 털어놓았다. 민수는 늘 천막 안구석 자리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길 좋아했다. 젊을 땐 다 힘든 법이야. 그래도 오늘 웃었으면 그걸로 됐지. 그 한마디에 손님들은 마음을 놓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늘 미소 지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이렇게 가족이랑 사람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진짜 복이지. 그녀는 조용히 어묵을 덜어줬다. 예전엔 피 냄새 맡고 살던 사람이 이젠 오뎅 국물 냄새 맡고 사네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인생이지. 냄새는 바뀌어도 살아있는 건 똑같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온하게만 두지 않았다. 장사가 잘 되면 반드시 눈독 들이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느 날 낯선 남자 셋이 천막을 들추고 들어왔다. 사장, 여기 맛집이라며. 예, 어묵 국물 맛이 좋아요. 좋네. 근데 자릿세는 냈어? 민호는 놀라며 물었다. 자릿세요? 응. 여기 우리 구역이거든. 매달 조금만 내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아들, 그냥 가게 마감하자. 건달 중 하나가 비웃었다. 아니, 이 아저씨 누구야? 아버지입니다. 효자네. 근데 노인네가 눈치가 없네. 요즘 세상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예의야. 민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 그냥 줘라. 아버지, 괜찮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싸움은 한 번 나면 끝이 없다. 그날 밤 민호는 마감 후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참기만 하지? 민수는 천천히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 세상은 주먹으로 바뀌지 않는다. 다음 날 포장마차는 다시 불을 밝혔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활기찼다. 손님들과 웃고 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어묵을 건넸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장사는 다시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런 평화는 늘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밤이 깊을수록 불안은 길어졌다. 그는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젊을 땐 싸우느라 지치고 이젠 참고 살아서 지친다. 그때 지연이 뒤따라 나왔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 그때는 피를 봐야 일이 끝났는데 이젠 웃는 걸 봐야 하루가 끝나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지.
근데 너무 조용하면 불안해. 괜한 걱정 말아요. 이제 우린 싸울 일 없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그 자국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이젠 이런 손으로 사람을 지켜요. 그래. 그게 내 마지막 싸움이야. 밤이 깊어 천막 불빛이 희미해졌다. 민수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제 난 싸움보다 평화를 택했지. 하지만 세상은 내 과거를 잊지 않더라.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건 후회와 자부심이 섞인 웃음이었다. 며칠 뒤 민수는 포장마차 간판을 바라보았다. 민호포차. 그 이름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그는 국물 냄비를 뒤적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내 세상이지.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여보, 뭐라 했어요? 아니야, 그냥 냄새가 좋다고 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 냄새가 우리 집 냄새죠. 민수는 웃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전쟁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평범한 사람의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가 조용히 남아 있었다. 싸움을 벌인 게 아니라 싸움의 이유를 바꾼 것뿐이지. 그 문장이 그의 인생을 설명했다. 밤은 조용했다. 천막 위로 가을바람이 스치고 어묵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민호는 바쁜 손끝으로 국자를 돌리며 손님들에게 잔을 내주었다. 그 옆에서 민수는 묵묵히 젓가락을 맞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하루, 소박한 행복.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런 평화를 오래 두지 않았다. 그날 밤, 낯선 그림자 셋이 포장마차 천막을 들추고 들어왔다. 건달들이었다. 익숙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투와 시선은 민수에게 낯설지 않았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나 봐요? 덕분에요. 뭐 드릴까요? 우린 술보다 돈이 좋지. 지난번 말했잖아, 자릿세. 자릿세요? 그건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그땐 맛보기였고 이번 달부턴 진짜 시작이지. 민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눈길이 그를 향했다. 민수의 눈빛은 말없이 참아라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더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장사 잘 되는데 어렵다는 말이 통하나. 짧은 침묵 후 건달 하나가 의자를 걷어찼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이 놀라 자리를 떴다. 민수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눌렀다. 아들, 오늘은 문 닫자. 아버지, 왜요?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해도 사람이 다치면 손해다. 그래도 이건 싸움이 아니다. 가끔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건달들은 비웃으며 돈 몇 장을 집어들었다. 다음 달엔 늦지 마라, 사장님. 그들은 그렇게 떠났다. 천막 안엔 깨진 그릇과 허무한 공기만 남았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괜찮다. 그냥 장사하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지. 아버지, 그런 식으로 계속 참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뭐, 그 사람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는 거냐? 아니요, 하지만 그냥 맞기만 하는 건 싫어요.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 세상엔 맞으면서 지키는 것도 있다. 그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며칠이 지나고 포장마차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호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민수는 천막 밖 어둠을 자주 바라보았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오래된 감으로 알고 있었다. 세상은 평화 뒤에 늘 거래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일이 터졌다. 그날 밤 민호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 어머니랑 며칠만 가게 좀 봐주세요. 그래, 다녀와라. 걱정 말고. 민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밤이 깊어 손님이 하나둘 줄어들 무렵 천막이 크게 흔들렸다. 건달 셋이 들어왔다. 그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어르신, 사장님 안 계시네. 그럼 오늘은 대신 인사라도 받죠. 민수는 담담히 말했다. 오늘은 장사 끝났습니다. 돌아가요. 그럼 이거라도 받고 끝내시죠. 그들이 테이블을 걷어찼다. 그릇이 깨지고 천막이 찢어졌다. 민수가 일어서서 말했다. 그만둬. 왜 노인네가 뭐라도 할 줄 알아. 그만두라니까. 한 놈이 달려들었고 민수는 팔로 막았다. 하지만 그는 반격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들어왔다. 피가 입가에 번졌다. 지연이 울부짖었다. 당신, 왜 싸우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겨봤자 지는 싸움이야. 이제는 그만 피 흘리고 싶어. 건달들이 떠난 뒤 천막 안은 폐허 같았다. 민수는 쓰러진 의자를 세우며 숨을 고르았다. 지연이 눈물로 말했다. 그게 답이에요? 맞는 게 답이에요? 그래. 오늘은 내가 맞는 게 답이었어.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손등에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놈들의 문신 그 용 문양. 설마 그놈들이 아직도 살아있었나? 그는 기억 속을 더듬었다. 그 문신은 분명 자신의 조직 하부에 있던 놈들이 새긴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그 바뀐 세상에선 옛 그림자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세상은 참 묘하지. 한때 내 밑에서 명령받던 놈들이 이젠 내 머리 위에 있네.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씁쓸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민호가 제주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손님도 많고 날씨도 좋아. 그럼 다행이에요. 며칠 뒤에 돌아가요. 그래, 천천히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대로 두면 아들이 다칠 거라는 걸.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했다. 때로는 언제 싸워야 하는가를 아는 것도 싸움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천막 안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엔 참았지만 다음엔 다를 거야. 그날 밤 하늘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민수는 천막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았다. 피곤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젠 싸움을 잊고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나를 잊지 않네. 비가 천막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과거의 총성과도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놈들 내 손으로 세웠던 놈들이군.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고요 속에서 오랜 짐승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덮고 있었다. 포장마차 천막 안은 여느 때처럼 어묵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전날의 피멍을 감추려 긴 소매를 걷지 않았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조심스레 바라봤다. 여보, 손 괜찮아요? 괜찮아. 다 나았어.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또 맞지 뭐. 당신은 왜 그렇게 참아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참는 게 나약함은 아니야. 싸움은 시작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거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묘한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다시 싸우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오려나. 며칠 뒤 제주도 여행을 마친 아들 민호가 돌아왔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다. 아버지, 장사 잘 됐어요? 응. 손님들도 많았고. 그럼 다행이네요. 이제 제가 다시 맡을게요. 그래도 며칠은 내가 같이 있을게. 왜요? 그냥 불안해서.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도 참. 이제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직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는 평소보다 붐볐다. 직장인들, 연인들, 웃음소리가 흘렀다. 민호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민수는 천막박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이 평화가 오래가면 좋을 텐데. 그가 담배를 끄자마자 천막이 들썩였다. 건달들이 다시 왔다. 이전보다 더 거칠고 더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사장, 오늘은 자리비가 2배야.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야, 말대답까지 하네. 민호가 다가섰다.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건달 하나가 민호의 어깨를 밀쳤다. 그 충격에 민호가 뒤로 넘어지며 철판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 순간 민수의 눈이 번쩍 떴다. 그의 숨이 멈추고 몸 안에 오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뭐라고요, 늙은이?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주름진 손이 주먹으로 바뀌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순간 한 놈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업어치기. 철판 위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다. 나머지 2놈이 달려들자 민수는 몸을 숙이고 오른발로 턱을 가격했다. 2번째 놈이 쓰러졌다. 3번째 놈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수는 손목을 잡고 그대로 꺾어버렸다. 그만두라 했지. 짧은 순간 천막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도 지연도 모두 숨을 멈췄다. 민호는 바닥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당신 뭐예요? 민수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한때 세상 좀 잘못 알아먹은 놈이지. 건달 두목이 이를 갈며 말했다.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다시 올 거야. 언제든 와라. 이번엔 말로 안 끝나.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의 힘은 총보다 강했다. 건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지연이 다가와 울먹였다. 이제 됐어요. 제발 그만해요. 민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젠 내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맞게 돼. 이건 싸움이 아니라 지키는 거야. 민호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가 알던 온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세상을 통제하던 보스였다.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너를 만들기 위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당신 또 그 눈빛이에요. 무슨 눈빛? 싸움하던 그때의 눈빛. 그땐 살아남으려 그랬지. 지금은 살리려고 그래. 제발 그만해요. 이젠 늦었어. 놈들이 다시 오면 끝을 봐야 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가족을 위한 싸움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제 일 경찰에 신고하죠. 그건 내 세상의 법이지. 그럼 아버지는요? 난 내 방식이 있어.
아버지, 넌 너답게 살아라. 내 싸움엔 끼지 마.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슬픔. 민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 그의 그림자가 골목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이번엔 내가 시작하진 않았지만 끝은 내가 낸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의 불빛이 유난히 붉었다. 지연은 조용히 국물을 끓였고 민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과 폭풍이 함께 있었다. 그는 싸움을 벌인 적이 없었다. 단지 싸움의 이유를 바꾼 것뿐이었다.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족을 위해 다시 싸운다면 그게 죄는 아니겠지. 그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 떨림 속엔 두려움이 아닌 오래된 본능이 숨어 있었다. 그 본능은 이제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포장마차는 다시 조용해졌고 민수의 얼굴엔 언제나처럼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아래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다. 지연은 알아차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민수의 마음속에서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은 평화롭네요. 그래야지. 세상은 조용할 때가 제일 좋아. 그런데 어제 누가 왔다 갔다던데요? 별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놈들이지. 민호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모든 걸 조용히 넘기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깊은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천막문이 다시 들썩였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다. 건달들이 15명, 검은 옷에 붉은 문신을 드러낸 채 들어왔다. 민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아버지, 괜찮다. 내가 있을 때 왔으니 됐다. 건달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지난번엔 좀 세게 나가셨죠? 오늘은 제대로 얘기하러 왔어요. 얘기? 그건 사람끼리 하는 거지. 너희는 사람 흉내만 내는 짐승이야. 뭐라고요? 이젠 내 아들까지 다치게 했잖아. 오늘은 나도 예의 차릴 생각 없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막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꿨다. 누구도 쉽게 숨을 쉬지 못했다. 민호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버지, 경찰 부를까요? 필요 없어. 혼자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 옆에 있잖아.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두목이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전화 좀 하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수가 전화를 꺼냈다. 화면엔 오래된 번호 하나가 떴다. 천 사장. 민호는 물었다. 누구예요, 아버지? 예전 친구지. 민수는 짧게 말했다. 천 사장, 나다. 형님이요? 진짜 형님 맞습니까? 그래. 지금 내 밑에 있는 놈들이 내 아들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 시간 10분 줄게. 형님 바로 가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천막 밖을 바라봤다. 두목이 비웃었다. 전화 한 통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금방 알게 될 거다.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검은 세단 2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다. 가운데 서 있는 중년의 사내가 외쳤다. 형님, 형님이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건달 두목이 당황하며 물었다. 형님이라뇨? 그 사내가 두목의 뺨을 내리쳤다. 이놈들이 형님, 아드님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모르면 죄가 아니냐. 천 사장은 민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일어나라. 형님. 그만 됐다.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누굴 탓하겠나. 그래도 단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 내 가족 건드리면 그땐 진짜 끝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천 사장이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이놈들 다 꿇어. 건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두목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걸어가 그 앞에 섰다. 내 이름이 뭐냐? 최태식입니다. 그래, 태식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배운 놈, 하나는 배워야 할 놈. 너는 후자다. 민수는 태식의 어깨를 눌렀다. 다음부턴 사람답게 살아라. 예, 형님. 천 사장이 명령했다. 형님 앞에서 고개 들어. 태식은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좋다. 이제 가라. 그리고 이 가게 근처엔 발도 들이지 마라. 건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천막 밖으로 물러났다. 천 사장은 민수에게 절을 올렸다. 형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 같은 거 없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우리 다 늙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이 떠나자 천막 안엔 정적만 남았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남은 힘줄이 아직도 굳게 서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그 사람들 왜 아버지한테 절을 한 거예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옛날에 인연이 좀 있었던 놈들이다.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나처럼 살고 싶었지. 민호의 눈가가 젖었다. 왜 이제야 말해요? 넌 내 과거를 몰라도 됐어. 그 대신 지금의 나만 보면 돼. 그럼 왜 다시 싸운 거예요? 이번엔 지키려고 싸운 거다. 지연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끝난 거죠? 그래. 이젠 됐다. 당신 멋있었어요. 이제야 그런 말 듣네. 민수는 천막 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가게 위로 비치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한 시대는 끝났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은 남겨야지.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민호는 조용히 잔을 따라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지, 한잔 하세요. 민수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이건 승리의 잔이 아니라 평화의 잔이다. 네. 다음 세대는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천막 밖에서 가을바람이 불었다. 비로소 형님이라 불리던 남자의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포장마차 천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식당이 들어섰다. 간판엔 아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민호식당. 붉은 천막 대신 유리문, 허름한 의자 대신 나무 테이블, 그리고 국물 냄새 대신 은은한 된장향이 퍼졌다. 민호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민수는 구석에서 의자를 닦고 있었다. 아버지, 가게 이름 괜찮죠? 좋지. 이제 진짜 내 세상이 됐구나. 그럼요. 아버지가 바탕을 만들어줬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문만 닫아준 거야. 넌 내 힘으로 열었지. 민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존경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고생을 모두 녹여내는 듯 따뜻했다. 식당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손님들은 어묵 대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다. 포장마차 하시던 분 맞죠? 국물 맛이 여전하네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법은 하나야. 정직하게 끓이는 거.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마음이 편해져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는 손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손님들이 몰려왔다. 민호의 아내는 주문을 받고 지연은 주방에서 반찬을 담았다. 그리고 민수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살다 보면 맞을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지. 근데 결국 이기는 사람은 참은 사람이다. 손님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아저씨는 싸움 잘했을 것 같은데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옛날엔 좀 했지. 근데 지금은 손주랑 장난치는 게 더 무서워. 모두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민수는 식당 문을 닫으며 혼잣말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지연이 뒤에서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싸움 속에서 살았잖아. 이제야 평화가 뭔지 알겠네. 당신 늙었어요. 그래야 행복하지.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세월의 상처와 회한, 그리고 감사가 함께 섞여 있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두 분, 요즘 보기 좋아요. 그래. 그럼 넌 장사나 열심히 해라. 그럼요. 아버지처럼만 하면 돼요. 그 말 책임진다. 당연하죠.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쳤다. 늦은 밤 식당 불이 모두 꺼지고 민수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젠 피울 이유도 없지. 그는 잔을 하나 꺼내 소주를 따랐다. 천천히 들이켰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기운. 그건 싸움의 맛이 아니라 평화의 맛이었다. 그는 혼잣말했다. 이게 마지막 잔이다. 싸움으로 얻은 잔은 쓰기만 했는데 지금은 달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여보, 아직 안 자요? 마지막 잔 마시고 있었어. 그럼 나도 한 잔. 그래, 같이 하자. 그들은 마주 앉아 잔을 부딪혔다. 이건 평화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잔 속에 소주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세월의 모든 아픔을 덮었다. 다음 날 민호가 식당 문을 열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지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여보, 오늘은 쉬세요. 괜찮아. 내가 끓여야 맛이 나지. 그는 오랜만에 국자를 잡았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향을 퍼뜨렸다. 그 향은 포장마차 시절의 추억과 닮아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때랑 똑같네요. 그래. 그럼 잘 끓인 거지. 그땐 싸우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국물 내는 손이네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싸움도 국물도 결국은 끓이는 거야. 시간이 걸리고 끓일수록 진해지는 법이지. 그날 저녁 식당 앞거리엔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민수는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고맙다. 세상아,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구나. 그는 고개를 숙여 절했다. 그 절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의 가족에게 바치는 절이었다. 지연이 뒤에서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이죠? 그래. 이젠 끝이야. 그럼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삽시다. 평범한 게 제일 어려워. 하지만 그게 제일 값진 거야. 밤이 깊었다. 식당 불이 꺼지고 가게 안엔 은은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민수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다. 그는 미소를 짓고 불을 껐다. 식당 간판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민호 식당. 그 불빛이 도시의 밤하늘을 환히 비췄다.